재계 총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친목단체, 민간경제단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대기업의 친목단체, 민간경제단체 수장이 사실상 재계 총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수에 여러분 정치인이 간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경련이라는 조직 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이라는 조직이 사실 산업화 시대에 재계의 맏형으로 역할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 정경유착에 휩싸이면서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정경련 회장을 안 하겠다는 고사죠.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에 정치인을 내세웠을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재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낸다 이러면 당연히 4대 그룹 총수도 정경련에 다시 합류를 해야 되고요. 또 대기업들의 친목단체인 만큼 민간경제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하고는 배제가 돼야 돼요. 정치가 정경련의 모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경련이 필요한 조직인가요? 저도 기자 시절에 정경련 출입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재계 출입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정치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병준이죠.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지 결국은 말입니다. 정경련 회장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병준 이 교수님이죠. 이분은요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재계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따져보면 말입니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 지금 회장 내정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에 바람막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로 다시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진짜 많은 재계 총수들 말입니다. 삼성이든 LG든 현대차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롯데든 이런 분들이 하지 않고 말입니다. 정치권 인사가 이게 재계 총수를 맡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말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김병준 이 내정자 분이 잘 못한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게 윤석열 실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할 정도의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제 정치에 몸담았던 분인데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재계 총수를 맡으면 정치의 압력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 그룹에도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재계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실추됐나? 왜 재계 회장들이 다 고사를 할까? 4대 그룹 지금 정경련 쉽게 말하면 정경련의 회원에서 다 탈퇴를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뭐 굉장히 많았죠.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때렸으니까요. 자, 이게 결국 또 이렇게 되면 정경련 재계의 위상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뭐 5 내지 6개월 조직의 기조만 다듬고 이후에는 재계 인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허창수죠. 허창수 회장이 지금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웅열 코런그룹의 명예회장에게 정경련을 맡아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웅열 회장도 사실 고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롯데 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사가 됐고요. 웬만한 재계 인사들 회원으로 돼 있는 재계 수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고사가 됐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재계가 스스로 위상을 깎아먹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4대 그룹의 수장들이 들어가서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4대 그룹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이든 이렇게 재계를 맡아서 꾸려가면 재계도 목소리도 낼 수 있고 크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력 잡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압력을. 그러니까 정경련 회장을 맡으면 정경련 회장의 이름으로 압력이 왔지만 그 회장 입장에서는 모든 회원사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정경유착이라는 고리에 또 얽매여서 이게 권력이 바뀌면 엄청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재계 총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회장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깎아먹는 것은 아닌가. 저는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경련을 다닐 때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요. 이제 재계 위상 자체가 각자 도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정경련의 수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도를 조금 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정경련이 왜 필요한가요? 정경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모두가 고사하고 조직의 회장을 맡으려고 안 하는 걸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오죽하면 이럴까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계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지 이게 시장 경제가 더 저는 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 상황 전체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